매일 새벽 4시 당신은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며 갓생을 꿈꾸지만 정작 당신의 평판이 왜 바닥을 치는지, 왜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는지 정말 모르고 계십니까? 세상은 인맥을 넓히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불필요한 관계를 냉혹하게 손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맥 다이어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은둔의 경영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나는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든 초격차의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수많은 천재들을 내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원칙,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4가지 치명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저지르는, 그러나 당신을 절대 찐부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게 막는 그 끔찍한 습관들을 팩트 폭행하듯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멘탈갑이 되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처세술 수업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품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 바로 가벼운 입 뒷담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남의 비밀을 공유해야 우리가 더 가까워진다고, 남을 깎아내리는 대화가 동료애를 다지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개 중에는 화려한 스펙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재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가 임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입이 그들의 능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안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기업에서 정보는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옮기는 사람이 과연 회사의 기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전쟁터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가벼운 입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내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공이란 무엇입니까? 침묵을 견디는 힘입니다. 할 말이 차오를 때 그것을 속으로 삼키고 사겨서 지혜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내공입니다. 하지만 내공이 부족한 사람은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떠들지 않으면 이 무리에서 도태될까봐, 내가 아는 정보를 과시하지 않으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멘탈갑이 되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과거의 기억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룹의 핵심 인재들이 모인 비공개 만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최고급 술과 음식이 오가는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젊은 임원 후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당시 경쟁사였던 한 대기업 임원의 치명적인 사생활 스캔들을 화제로 꺼냈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자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좌중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그는 신이 나서 더 많은 디테일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보의 중심에 있는 인싸인 것처럼 우쭐해했습니다.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고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이 모임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우리와 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그를 내 머릿속의 인재 명단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가차없이 손절했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쟁사의 치부를 웃음거리로 삼는 저 사람은 내일 다른 술자리에서 삼성의 치부를 안주거리로 삼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군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남의 불행이나 약점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 상황이 오면은 가장 먼저 배신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동료의 비밀쯤은 아무렇지 않게 팔아넘길 위인들입니다. 여러분, 팩트 폭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상사욕, 친구욕, 연예인 뒷담화를 늘어놓는 친구가 있습니까? 당장 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인맥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당신 앞이니까 남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를 안주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험담은 중독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더 악독한 말을 뱉어내게 됩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말을 아낍니다. 호랑이는 짖지 않습니다. 사냥감의 목을 물기 전까지는 숨소리조차 죽입니다. 그것이 야생의 법칙이고 비즈니스의 생리입니다. 고수는 눈으로 말하고 하수는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찐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입을 닫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신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경청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습니다. 상대방의 눈빛, 말투, 숨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판세를 읽습니다. 반면 입이 가벼운 사람은 정보를 얻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자신이 떠드느라 남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도태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엎질은 물과 같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뱉은 뒷담화가 돌고 돌아 당신의 평판을 박살내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혀를 다스리십시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보았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아량이 진정한 리더의 그릇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잃게 만드는 두 번째 습관, 바로 신용불량, 즉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벼운 말장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신용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내가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불량은 암이다. 1%의 불량은 100%의 실패다. 이 원칙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량품입니다. 99번 약속을 잘 지키다가도 단 한 번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신뢰는 유리잔과 같아서 한 번 금이 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약속을 밥 먹듯이 취소하고 시간에 늦는 것을 쿨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기분이 별로라서 온갖 핑계를 대며 약속을 깹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천만에요. 그것은 쿨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것입니다. 당신의 그 가벼운 태도가 상대방의 시간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뼈아픈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의 운명을 바꾼 애니콜 화형식 이야기입니다. 1995년 구미공장 운동장에 수천 대의 휴대폰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500억 원어치였습니다.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불을 질렀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휴대폰은 녹아내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울었습니다. 왜 내가 멀쩡한 휴대폰을 전부 불태웠을까요? 당시 우리 제품의 불량률은 11.8%였습니다.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작동하는 게 더 많습니다.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습니다. 아깝습니다. 나는 분노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어긴 제품은 제품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악이다. 고객이 돈을 내고 우리 제품을 살 때는 이 제품이 완벽할 것이라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을 배신하는 것은 사기다. 나는 그날 불량품만 태운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대충이라는 안일한 마인드셋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나 하나쯤 늦어도 되겠지. 이런 타협이 모여 거대한 실패를 만듭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거에 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언변이 좋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부품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팅 시간에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들어오며 그가 한 첫 마디는 차가 막혀서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당신과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억울해했습니다. 고작 10분 늦은 것 가지고 너무하지 않느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간 약속은 계약의 첫 단추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백억 원이 오가는 품질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차가 막힐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준비 부족입니다. 변명을 먼저 하는 것은 책임감 부족입니다. 준비도 안 돼 있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에게 내 회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프로의 세계입니다. 초격차는 바로 이런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소홀히 하는 10분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 남들이 대충 넘기는
작은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는 태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 범접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루하고 고단한 루틴의 반복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뱉은 말을 지켜내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존버 정신은 주식시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에도 존버가 필요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신뢰받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숨지 않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친구와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친구들이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미 당신을 손절 목록에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쟤는 원래 저래. 제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평판이 굳어지는 순간 당신에게 중요한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좋은 사업 기회도 모두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은 자석과 같습니다. 당신이 단단한 신뢰의 자석이 되면 돈과 명예와 사람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 말은 보증수표인가? 아니면 부도수표인가? 오늘부터 작은 약속 하나라도 목숨처럼 여기십시오. 알람 소리에 일어나는 나와의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약속 장소에 10분 먼저 도착하십시오. 마감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브랜드가 됩니다. 갓생을 살고 싶다면 화려한 겉모습을 꾸미기 전에 당신의 신용 등급부터 올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나의 이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실으십시오. 그래야 세상도 당신을 무겁게 대우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 그리고 약속을 함부로 어기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통제력 상실입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입을 열어 재앙을 부르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름에 굴복해 약속을 깹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상사를 탓하기 전에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십시오. 나는 과연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삼성의 인재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인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가벼운 입과 무책임한 태도로 삼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습관을 고쳐 인류의 삶으로 도약할 것인가? 나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자신만의 인생이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CEO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 잔소리가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백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 습관, 남의 말을 끊는 오만함과 매사에 불평하는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역시 앞선 습관들 못지않게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암 덩어리들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각오하고 오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팩트 폭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세 번째 악습, 바로 남의 말을 끊는 오만함입니다. 여러분은 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뽐내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내 목소리를 높여 주도권을 잡는 싸움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수입니다. 진정한 고수, 진정한 승부사는 입이 아니라 귀로 대화를 합니다. 나는 삼성의 회장이었지만 회의실에서 가장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나를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소리를 질러서가 아닙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경영 철학 중 하나인 경청입니다. 한자로는 기울경에 들을 청을 씁니다. 몸을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미처 말하지 못한 행간의 의미까지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의 본질이며 내공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치고 들어옵니다. 마치 랩 배틀을 하듯이 대화의 공백을 참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거 저도 알아요. 그건 제 생각엔 이래요 하면서 말을 자릅니다. 본인은 그것이 순발력이고 센스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대화를 리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스마트하고 열정적인 인재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입니다. 멘탈갑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잊힐까봐,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남의 말을 끊는 행위의 밑바닥에는 인정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나 좀 봐줘. 나 이렇게 똑똑해. 내 말이 맞아. 이런 어린아이 같은 투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룹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각 계열사의 사장단과 핵심 임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유독 눈에 띄는 젊은 임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초고속 승진을 한 엘리트였습니다. 의욕이 넘쳤고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의 임원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손을 들고 끼어들었습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은 데이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 방향이 맞습니다. 그는 발표자의 논리를 반박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뽐내기에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열정을 높이 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발표자들은 주눅이 들었고 대화의 흐름은 툭툭 끊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의를 장악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눈은 그를 향해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자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 젊은 임원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어 그에게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아직 상대방의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뒤에 올 내용을 다 안다고 확신하나? 자네는 지금 토론을 하는 게 아니야. 그저 자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뿐이야. 그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삼성이 인류가 되려면 기술만 초격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동료의 말을 듣는 자세부터 초격차가 되어야 한다. 자네처럼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없다. 혼자 잘난 사람은 삼성에 필요 없다. 우리는 함께 가는 조직이다. 여러분, 말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없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내 말이 더 중요해.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당신의 스펙이나 지위를 보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떠납니다. 대화는 탁구와 같습니다. 공이 오고 가야 경기가 됩니다. 혼자 스매싱을 날린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특히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남의 말을 끊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고수는 상대방이 모든 패를 다 보여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신이 나서 떠들 때 고수는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고 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반면 하수는 자신이 말을 많이 해서 정보를 흘립니다. 자신의 초조함을 들킵니다. 갓생을 살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입을 닫는 연습을 하십시오. 존버 정신을 대화에도 적용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이 끝난 후 3초 정도 침묵이 흐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그 3초의 침묵이 당신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이만큼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굳이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을 홀리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진심으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끝까지 들어주기만 해도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처세술이자 마인드셋입니다. 내 말을 줄이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그 똑똑한 머리가 당신의 오만한 입 때문에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 바로 습관적인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날씨 탓을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사람 많다고 짜증을 냅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상사가 무능하다고 욕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밥이 맛없다고 투덜거립니다. 퇴근 후에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망했다.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이런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찐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탓하는 데 낭비합니다. 나는 기업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늘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삼성의 신경영 선언,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단순히 제품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빠진 정신 상태, 안주하려는 태도, 남 탓하는 습관을 뿌리째 뽑아내라는 피 끓는 호소였습니다. 1993년 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가전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일본 소니와 파나소닉 제품들은 매장 가장 좋은 위치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그 제품들을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의 TV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매장 구석진 곳,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원 코드도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점원은 삼성 제품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불평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점원들은 왜 우리 제품을 무시해? 미국 시장은 텃세가 너무 심해. 우리 직원들은 왜 영업을 이따위로 해? 이렇게 남 탓을 하며 술이나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승부사입니다. 나는 그 먼지 쌓인 TV 앞에서 뼈저린 반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니다. 이것은 내 탓이다. 우리가 삼류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류 대접을 받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징징댈 시간이 없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우리가 인류가 되면 세상은 알아서 우리를 모실 것이다. 나는 즉시 모든 임원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토론하고 소리쳤습니다. 질 좋은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삼성은 망한다. 불량품을 만드느니 차라리 공장문을 닫아라. 그때부터 삼성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을 멈추고 변명을 멈추고 오로지 문제 해결과 품질 혁신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초격차 삼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취업문은 좁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갑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세상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한다고 해서 당신의 통장 잔고가 늘어납니까? 당신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불평은 마약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임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 현실은 더 비참해져 있을 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불평하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세상을 욕하고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모임, 그곳에 발전은 없습니다. 그곳은 패배자들의 수용소입니다. 진정한 인맥 다이어트는 바로 이런 불평 분자들을 내 인생에서
손절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만이 생길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눈에 보인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면 나는 한 단계 더 성장한다. 이것이 바로 리포머 개혁가의 자세입니다.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립니까? 욕하지 말고 그 지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혹은 어떻게 하면 상사를 설득할지 전략을 짜십시오. 그것이 내공을 쌓는 길입니다.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어렵습니까? 투덜대지 말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내가 얻게 될 보상과 평판을 상상하십시오. 갓생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화려한 사진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묵묵히 견디며 기어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태도, 그것이 진짜 갓생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직원들 탓하고 경기 탓하고 날씨 탓을 하면 그 회사는 부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고, 없다면 길을 만드는 것이 주인의 역할입니다. 불평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로 책을 한 권 더 읽으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십시오. 루틴을 만드십시오. 아주 작은 성취라도 좋으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는 빛과 같습니다. 당신이 긍정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 있던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이 당신을 향해 걸어올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끔찍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는 가벼운 입. 둘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신용불량. 셋째, 남의 말을 끊고 자기만 돋보이려는 오만함. 넷째, 문제 해결 대신 남 탓만 하는 습관적인 불평. 이 4가지는 여러분을 가난과 고독의 너시로 끌고 들어가는 저승사자들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나는 평생을 돈과 사람, 그리고 기업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항해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났고 때로는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키는 바로 기본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신뢰, 경청, 긍정, 책임감, 이 단순하고도 고리타분해 보이는 가치들이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화려한 처세술을 좇지 마십시오.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고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할 때 비로소 돈도 당신을 존중하며 따를 것입니다.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그 답은 오늘 당신이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이상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리고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4가지 끔찍한 습관을 확인했습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가벼운 입, 약속을 어기는 신용 불량, 말을 끊는 오만함, 그리고 불평만 늘어놓는 패배주의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습관들을 스스로 손절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찐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초격차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남들이 소홀히 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중 당신이 당장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지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인드셋으로 갓생을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선언하십시오. 그 공개적인 다짐이 당신의 내공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입니다. 이제 진짜 승부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뼈를 때리는 인생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